나는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언어에서 뭐 실수를 안 했다. 아니면 뭐 남이 말하는 거 논술에서 쓰라는 거 그대로 실수 없이 이행했다. 이런 걸 올리던가.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 남들은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고 공감 못하면 뭐 어떻게 사냐 에서부터 그거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너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 에서부터 계속 질문 던지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비판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랬을 때 만약에 감각적 문제 던졌는데 비판도 안 하고 상호작용도 안 하고 그냥 뭐 잘해봐 이렇게만 올리면 아무런 이득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댓글들 달면은요 다른 사람도 아마 자신의 그 목적이나 그런 거에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도움되는 댓글을 달아야 자기도 도움되는 댓글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행동 자체가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 그게 자기관리 스터디의 목적이에요. 가장 직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목적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개괄적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송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테마송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루씩 음악을 올리는 거죠. 그날 맞는. 테마송 정하는 기준을 말하라면 저는 좀 랜덤적이에요. 의미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날씨가 흐리다. 이러면 좀 되게 감상적인 노래를 집어넣고 뭐 오늘은 뭘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럼 신나는 노래를 집어넣고 아니면 뭐 어저께 읽었던 책의 제목이 뭐 까미님의 예시를 들면 무정이다. 그러면 뭐 이승철의 무정을 올리고 까미님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테마송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감정적으로 뭐 mp3에 있는 거 하나를 임의적으로 올린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왜 올리냐는 게 중요하죠. 테마송을 임의적으로 올리더라도 일단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들, 똑같은 쳇바퀴 구르듯이 도는 날들 모두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한국에서 학창시절 보낸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고3 재수생 뭐 대부분 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도 아마 재수할 때 스터디를 몰랐더라면 아마 정말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냥 이게 맞구나 이러면서 계속 비판 의식도 없이 그냥 계속 따라가고 있겠죠. 노예처럼. 네. 어쨌든 하루하루를 감정적으로 자기의 날로 보내자 이거예요.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오늘 하루의 테마를 정해서 그날을 자기의 자발적으로 그날을 보내자 이거예요. 하루의 스케줄에 쫓겨 살지 말고 하루를 뭘 생각하면서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 테마송이랑 같이 올려지는 느낌이나 목적 같은 것들도 오늘 할 일 같은 것들도 주체적으로 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 할 일 같은 거를 근데 또 만약에 할 일을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독서실에 책 가져오기 이런 거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정했어요?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기의 감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온 자기의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에 진심으로 자기가 하루 종일 들고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언어 100개 풀기 뭐 언어 모의고사 하나 풀기 이런 거는 그런 건 일상적으로 항상 하는 내용이지 가장 중요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날만에. 그래서 할 일을 올리는 기준은 이런 식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의 느낌 같은 것도 뭐 오늘은 되게 바쁜 날일 것 같다. 뭐 다른 날 안 바빠요? 그쵸? 이렇게 되게 그렇게 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올린다든가 오늘은 오늘은 무엇을 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결과를 내는 날이다. 이것도 좀 그러네.
네, 어쨌든 오늘은 예시를 뭐가 들면 좋을까? 느낌을 중에서 목적말, 할 일 말고. 할 일은 아까 말했죠? 네, 오늘은 아까 말했던 거랑 이어지네요. 자기의 발전과 성찰에서 오늘은 내가 내 고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분석해보기. 아니면, 남의 말 까먹지 않기. 남의 말 까먹지 않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한테는 남의 말 까먹는 것 자체가 제가 남의 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남의 말 까먹지 않기. 남의 말 잘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런 거. 간단하죠? 다시 한번 아니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다. 라면 그래서 항상 곤란에 빠진다. 라면은 남의 말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하기. 아니면 내가 왜 말을 함부로 하는지 생각해보기. 문제 인식하기에서부터 문제 발전시키기까지. 그리고 그 하루에 대한 할 일과 느낌을 적어놓은 다음에 일일 평가서, 하루의 마지막 끝날 때쯤 올리는 일일 평가서에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아침에 올렸던 그 느낌과 제목이랑 이어지면 훨씬 좋겠죠. 그 제목이랑 어떻게 해서 같이 된 건지, 어떻게 그 결과물이 뭔지, 실패해서 실패했다 올리고요. 오늘도 결국 실수를 했다 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정말 알았다 라든지, 이런 거 올리면 돼요. 네, 일단 그러면 스카이프에서는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는 목적들, 자기 얼리 스터디를 하는 목적들을 한번 쭉 말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일단 스카이프에서 말할 것은 자기 관리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길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 틀을 잡아야 되는데요. 스카이프에서 조 나누기, 조를 어떻게 나눠서 지금 멘토멘티제 연좌제를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2명분을 다 연좌제로 마이너스 받는 걸 택할 것인지, 아니면 3명이서 골고루 그냥 다 3명에서 1명이라면 2명이 피해받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 하나 정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문제가 있어요. 스터디를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제를 하고 호스트를 참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처럼 호스트를 하고 발제를 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 이득일 거란 말이에요. 가장 비판도 많이 받을 것이고 자기에 대한 평가도 가장 객관적으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회원이라고 해요. 호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스터디 포럼 내에 있는 일일 논쟁이나 자기관리 스터디나 문학 스터디나 코리안 스터디 모두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 포럼에 기부금 5,000원을 내면은 그런 스터디 중 아무거나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부금 5,000원은 왜 내냐면요, 기부금은 나중에 그 아동 도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청구서들은 죄다 올려지고요, 다 게시됩니다. 공지됩니다. 스터디 포럼에. 그리고 그 5,000원을 걷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항장치예요, 저항장치. 이런 5,000원이라도 내는데,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고 싶은 5,000원을 희생해서라도 이 스터디를 하고 싶은 욕구를 5,000원을 희생해서 스터디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건 바로 저항장치고요. 그리고 5,000원이라도 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상호작용 열심히 하겠죠. 5,000원이라도 그래도 희생했으면.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5,000원을, 정회원은 5,000원 내야 돼요. 근데 호스트를 하기 싫고 그냥 상호작용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인텐시브가 아니라 모이스처 레벨 있죠. 거기서 내려가면은 준회원으로 그냥 계속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호스트는 하지 않는 대신. 네. 대신에 좀 더 심도 있는 상호작용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좀 더 하고 싶으면 인텐시브를 하면서 정회원이 되면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스카이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